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에는 중간고사를 대비하여서 중2 비상김 1과 문법을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과에서 나오는 주요 문법은요. 동명사하고 그 다음에 동사와 동사 뒤에 목적어와 목적어 뒤에 어떤 형용사가 붙는 자, 이런 죄송합니다. 신기한 친구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처음에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는 이 문법 파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이 동하고 명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우리 강의를 들을 때는 선생님이 쓰는 요 빨간 펜이나 파란 펜을 검은 펜을 똑같이 수업 시간처럼 같이 메모를 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명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를 동사라고 부르죠. 자, 이 동사에다가 끝에다가 ing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붙여서 우리가 얘를 명사 덩어리로 써보자 라고 하는 게 이게 동명사의 주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달달한 맛이 나는 그런 것들은 설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선생님의 이름은 빌리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자유시간이 있을 때 뭐 하는 걸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독서하기 좋아해요. 그 다음에 저는요 축구하기 좋아해요. 아니면은 저는 TV 보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말하는데 이게요 이게 우리가 행동 느낌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하다라고 하는 걸 끝에 한국말의 하다를 기로 바꿔서 명사로 만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어로는 어떻게 만든다? 동사에다가 ing이라고 하는 친구를 붙여가지고 붙여서 우리가 독서하다, read a book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행동이죠. 책을 읽다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reading a book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 리딩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전체 덩어리가 하나의 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축구하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play soccer라고 얘기하죠. 이 친구를 우리가 play 뒤에다가 ing 이렇게 붙이면 이게 축구하다에서 축구하기라고 하는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watch라고 하는 친구, watch TV 이렇게 하면 TV를 보다라는 행동이죠. 얘를 우리가 watching TV라고 이렇게 해주면 TV를 보는 것이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 하나로 이 TV까지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나로 명사 덩어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들을 자, 명사니까 우리가 문장에서 문장 구조에서 보면 동사를 기준으로 문장이라고 하는 건 항상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자리에다 명사를 넣을 수 있고요, 뒤에 자리에다가도 명사를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동사 앞에 들어간 명사를 우리가 주어라고 이렇게 불러주죠, 문장 내에서. 그리고 동사 뒤에 예를 들어 우리가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필요해 라고 할 때는 여기에 보어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어 말고 목적어라고 하는 이런 친구도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죠. 이 목적어는 이 행동을 당하는 대상, 우리가 따지고 보면 주어가 가해자고 목적어는 피해자인 거죠. 나는 좋아해 너를 이라고 하면 내가 가해자고 너가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말은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보어 자리에는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형용사랑 명사가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는요 언제나 늘 명사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어 자리에도 늘 명사밖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동명사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 친구들을 우리가 요 앞 주어 자리나 보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넣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동명사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동명사를 어떻게 만드는가예요. 동명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쓰는 동사 뒤에다가 ing만 붙여주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make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이 make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 make는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make는 만들기인데 무엇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 뒤에 만드는 대상인 자기만의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make a toy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써준 다음에 이렇게 making이라고 해야 우리가 비로소 진정으로 요 명사 덩어리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making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문장에 쓸 수가 없습니다. making is fun.
만드는 것은 재밌다라고 하면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죠? 근데 making은 언제나 늘 무엇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무엇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making a toy라고 하는 무엇을 만드는 것, 장난감을 만드는 것은 재미있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완벽하게 동명사를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명사를 만들 때는 반드시 그 동사 뒤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 예를 들어 만드는 거면 뭘 만드는 건지를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얘를 완벽하게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동명사는 그래서 동사 뒤에 ing을 붙여서 만드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자, 여기서 우리가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끝에가 묵음 이로 끝나는 친구들은요, 묵음 이를 빼고 ing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change라고 하는 친구의 끝에 있는 e에서 ing를 빼고 이렇게 넣은 걸 알 수 있고, coming, dancing, inviting.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시로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이 다 묵음 이를 빼고 ing를 넣은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이 그 뒤에다가 그 꼬릿말을 넣는 걸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단어 뒤에다가 어떤 복수나 3인칭 단수를 표시할 때 es를 넣고, 그 다음에 과거형을 만들 때 ed를 넣죠. 자, 이 친구들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e라고 하는 친구가 y라고 하는 친구와 만나게 되면 얘네 둘이 발음이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발음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런 발음이 합쳐지는 걸 우리가 막기 위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발음이 합쳐지는 걸 우리가 막기 위해서 y를 i로 바꿔준 뒤에 es를 붙이거나 i로 바꿔준 다음에 ed를 붙이게 되어 있죠. 자, 근데 y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ing는 생각해 보세요. y 뒤에 ing가 이렇게 붙게 되죠. 그러면 y의 소리가 보통 우리가 단어 끝에서 e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ing이라고 하니까 이 친구도 결국 이 소리가 나겠죠. 같은 이 소리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그냥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ing를 붙이실 때는 y를 절대로 i로 바꾸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랑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따로 해야 돼요. 동사 뒤에 붙이는 ed나 es, 3인칭 단수나 과거를 만들 때 쓰는 이 꼬릿말들은 e와 y가 붙으면 소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선생님 하나 보여드리면, 자, study라고 하는 친구가 이 뒤에 ed를 그냥 붙이면 y는 뒤에 오는 모음이랑 결합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studied가 아니라 원래 발음이 뭉개지면서 studied라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studied라고 하면 다른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i로 바꾸는 거고, 대신에 ing라고 하는 친구는 어차피 i라고 하는 친구가 이 소리가 나고, y라는 친구도 보통 이렇게 study처럼 ye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봤자 발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쓴다. 근데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동사 중에 끝에가 i하고 e가 같이 붙어있는 동사들이 있어요. 딱 몇 개 없는데요. 그 친구 중에 대표적인 친구들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die, lie, tie 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 주어가 죽다, 거짓말하다, tie는 묵다입니다. 이 친구들은 영어는요, 모음이 3개가 연달아 나올 수 없습니다. 영어에는 이중 모음까지가 끝이고, 삼중 모음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오히려 역으로 y로 이렇게 고쳐줘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es나 ed를 붙이는 규칙과는 반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잘 생각해 보세요. dieing 이렇게 쓰면은 얘가 모음이 하나, 둘, 세 개가 되기 때문에 영어에 그 외국에서 유래한 어떤 말 빼고는 일반적으로 영어 자체에서 만들어진 말에서는 모음이 세 개가 연달아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중 모음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얘를 y로 바꿔서 얘가 가지고 있는 i라는 느낌을 살려서 dying 이렇게 바꾼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모음과 단자음, 그러니까 단어 안에 모음이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 모음 뒤에 뭐 하나가 자음 하나가 이렇게 와서 자음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온 친구들은요, 우리가 요 뒤에다가 하나씩 더 붙여주고 이렇게 ing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왜 그러냐? 자, 보시면은 우리가 선생님이 이 친구를 하나 예시로 들어드릴게요. 자, 이 hope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바라다 라는 뜻인데, 얘는 무엇을 바라다 이렇게 뒤에 붙거든요. 자, 근데 이 친구를 우리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미 배운 규칙에 따라서 이 친구를 우리가 지금 ing를 만들면요, 자, 얘를 우리가 hope라고 하는 친구에서 묵음 이를 빼주고 이렇게
ing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hoping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우리는 이 친구도 단어가 존재해요. 이 친구는 hop이라는 친구고요. 얘랑 발음이 달라요. 얘는 묵음 이가 앞에 있는 o를 이름 그대로 발음 나게 하기 때문에 얘 이름 그대로 있는 o 소리가 나서 hope고요. 얘는 o는 혼자 있을 때는 보통 o가 아니라 a라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hop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힙합 할 때 보셨죠? 이 hop은 엉덩이를 들썩거리다, 뭐 둥둥 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ing를 만약에 아무 규칙 없이 그냥 붙이면 이렇게,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위에 거와 아래 거가 스펠링이 똑같네요. 스펠링이 똑같으면 발음이 똑같은 게 맞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근데 하나는 hopping, 하나는 hopping이 됐네요.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이렇게 묵음이가 앞으로 뛰어쳐나가지 못하게 끝에 있는 알파벳을 하나 더 써서 방벽을 쳐주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라고 하는 혼자 있는 소리로 해주자라고 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는 우리가 drop 이렇게 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dropping이 아니라 dropping이 되기 위해서 벽을 하나 더 쌓아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묵음이가 생략됐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고, 야, 어차피 있어봤자 여기 못 넘잖아? 그럼 얘를 혼자 있는 소리로 해주자 해서 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규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begin이라고 하는, 이 begin은 시작하다라고 하는 start와 똑같은 뜻이죠. 이 start와 똑같은 친구는 모음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n을 하나 더 써서 써준다는 거. 그래서 얘가 예외예요. 여러분들 아마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 이외에 몇 개가 조금 더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예외로 또 만나게 되니까 그건 그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ing 만드는 규칙도 봤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명사는요, 명사이니까 아까 명사는 주어와 그 다음에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어 역할을 한다. 요 세 가지 역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밌는데 뭐가 재밌어? 라고 하면은 크로스워드 퍼즐이 재밌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크로스워드 퍼즐은 우리가 십자말풀이인데요. 십자말풀이를 뭐 하는 게 재밌는데? 하는 것이 재밌어 라고 이렇게 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때 우리가 이 do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진짜 주어가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건 셀 수가 없어요. 행동을 어떻게 셉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3인칭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어로 쓸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목적어가요, 동사의 목적어, 즉 이 동사를 행동을 당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치사가 뭐냐면 명사와 결합하여서 부사 덩어리나 형용사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친구들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전치사는 on, in, at과 같은 이런 친구들입니다. for, about, with 이런 거 있죠. 이 친구들 뒤에 우리가 일반적인 명사 말고 동명사를 넣어서 우리가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 이제 문법 시간에 배웠겠지만 ing 말고도 우리가 동사를 명사로 쓰는 비슷한 의미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to 부정사라는 겁니다.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써보자 라는 뜻인데, 이 to 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to가 원래 전치사 to를 빌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뒤에다가 우리가 about이라는 전치사 뒤에다가 about going,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지만 about to go 이렇게 하면요, 이게 전치사가 두 개가 붙어 있는 느낌이 돼요. 전치사가.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about going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굳이 한글로 해석하면 해석은 되지만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석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하고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가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동명사는 우리가 이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를 제일 처음 보는 게 우리가 비동사 뒤에다 넣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 문장을 만들 때 쓰고요. 투부정사는요, 우리가 이 to라고 하는 게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로 가는 그 느낌이라서, 목적지는 언제나 늘 미래에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언제나 늘 미래적인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는 현재 진행적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약간 개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 친구들이 목적어, 즉 동사의 뒤에 들어갈 때 이 동사들이 동명사라고 하는 걸 뒤에 받을 수 있는지, 투부정사를 뒤에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동사의 행동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그 친구들을 지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가장 먼저 finish,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게 끝내다, 멈추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좀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을 좀 확대해 보면 동명사만을 목적어라는 건 동사 뒤에 쓰여서 당하는 놈이라고, 당하는 것, 피해자라고 했죠. 자, finish, 그 다음에 quit, stop, give up 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finish는 끝내다, quit은 그만두다, stop 멈추다, give up도 포기하다인데, 포기한다는 게 결국 뭔가 하고 있던 걸 그만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그만두거나 멈추는 행동들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뒤에 무엇을 멈추는데 라고 하면, 하고 있던 행동을 멈출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겠죠. 아직 하지도 않은 투부정사의 미래적인 느낌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행동을 멈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finish와 quit, stop, give up이라는 친구 뒤에는 ing, 뭔가 하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멈출 거야 라고 하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주는 동명사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싫어하다, 피하다 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자,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mind, avoid 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자, mind는 우리가 마음이라는 명사로도 쓰지만 동사로 쓰면 꺼리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avoid는 피하다 라는 뜻인데, 이게 피하는 게 뭐냐면 싫어서 회피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은 위험해서 회피하거나요. 그죠? 이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과거에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재미없고 싫은 거, 짜증나는 걸로 기억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뭔가 존재하는 듯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진행의 느낌이 나는 ing라는 명사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투부정사를 넣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자, 우리 practice라고 하는 친구는 연습하다예요. 그죠? 연습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내가 그 행동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지금 해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keep이라고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우리가 keep은 stop의 반대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keep은 stop이 멈추다죠. keep은 계속하다라는 뜻이니까 하던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하던 행동을 계속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keep은 ing를 써야겠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야 그 행동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enjoy는 우리가 즐기다예요. 이거는 우리가 mind하고 avoid와 반대 느낌의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해봤더니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난 즐겨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consider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고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고민하다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다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그 행동을 생각을 해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consider는 뒤에다가 지금 그 행동을 고민하고 있는 느낌, 현재 하고 있는 느낌으로 ing를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suggest가 있는데, 이 suggest 말고 비슷한 친구가 또 뭐가 있냐면 recommend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recommend와 suggest는 둘 다, suggest는 제안하다, recommend는 추천하다라는 뜻인데, 자, 이 친구들은 뭔가 뭐 하자고 제안하고 추천할 것 같은데, 여기서 suggest와 recommend는 어떤 느낌의 추천하다와 이 suggest가 어떤 느낌의 제안하다냐면 우리가 해결책이나 어떤 방법 같은 거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recommend도 우리가 내가 해본 것들 중에 친구한테 맛집 추천하듯이 추천하는 게 recommend거든요.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은 내가 이미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 안 해본 거 말고, 미래적인 느낌 말고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우리가 동명사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쓰는 친구들은요, 우리가 그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할 때 뒤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 목적어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want, wish하고 그 다음에 hope라고 하는 친구는 바라다인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란다는 건, 우리가 목적어가
그래서 무언가를 이래니까 무엇을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는 건 그 대상이 아직 내 손에 없거나 미래에 하고 싶어라고 미래에 그걸 하고 싶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지금 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행동을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겠죠. 내가 물을 이미 충분히 마셨다면 마시고 있다면 물을 더 마시길 원하진 않겠죠. 내가 충분하게 먹었다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미래적인 느낌 아직 이 내가 원하는 이 순간에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투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refuse 거절하다, promise 약속하다 나중에 뭐 하자고, plan 계획하다 나중에 뭐 하려고, need 필요하다 나중에 뭐 하는 것이 그죠? expect 기대하다 나중에 뭐 할 것을 기대하다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decide 결정하다 나중에 뭐 하려고 결정하다, choose 선택하다 아직 지금 선택만 했어요. 아직은 하지는 않았죠 그죠? 나중에 할 거예요. ask 뭐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그죠? 이런 뜻이 agree 동의하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좋아하다, 사랑하다, 싫어하다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친구들은 동명사만 쓰는 게 아니고 투부정사만 쓰는 게 아니고 둘 다 쓰고 의미가 똑같은 친구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begin 시작하다, start 이 두 친구 묶어서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continue 계속하다 이 친구들은 뭐예요? 뭔가 행동을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느낌이죠. 근데 keep이랑 다른 점이 continue는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걸 계속 해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행동을 했다가 멈췄다 했다 멈췄다 이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느낌을 살리면 투부정사 이 느낌을 이렇게 하는 걸 하면 ing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tart와 begin도 start와 begin이 그냥 시작하다라고 하는 친구는 멈추다와 다르게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있던 걸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은 계획했던 걸 시작해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부정사 ing 둘 다 들어가도 의미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다, 싫어하다, 사랑하다 그죠? 그 다음에 시작하다, 계속하다 라고 하는 이 친구들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친구는 뒤에 무엇이 와도 상관이 없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어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보어가 뭐냐면 우리가 이 대상이 동사를 기준으로 자기 앞에 있는 주어나 아니면 자기 앞에 있는 목적어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그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my hobby 내 취미는 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뭐이다? 라고 봤더니 그럼 내 취미가 뭔지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할 때 우리가 my hobby is collecting old stamps 라고 하면은 우리가 행동을 명사로 써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오래된 그 우표를 모은다가 아니라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명사를 우리가 부정할 때는 하는 것 말고 하지 않는 것 하지 못한 것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동명사 앞에 not이나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never 이런 식으로 해서 not being on time. 자, 우리가 on time은 제 시간에란 뜻이고 be를 쓰면 제 시간에 오다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물론 be가 직접적으로 오다는 아니지만 해석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being on time이라고 이렇게 비동사에도 ing를 붙일 수 있어요. 왜? 비동사도 동사니까요. 그래서 being on time 하면 제 시간에 오는 것이죠. 근데 not 이렇게 넣어주면 제 시간에 오지 않은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럼 I'm sorry 하고 보면은 우리가 for이라는 전치사가 보이죠. 그럼 전치사 뒤에 우리가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이렇게 not being on time 하면은 미안한데요 이유를 말해줍니다. 제 시간에 오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가 그 이유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를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요 동사, 목적어, 형용사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 목적어, 형용사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친구를 먼저 이해를 해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문장의 형식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보자마자 머리가 지끈지끈한 친구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죠. 영어에는 언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왜 어떻게 사용해요? 문장이라는 형태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랑 대화를 할 때 항상 누가 뭐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가장 대부분이죠. 자, 근데 이 언어는 결국 그래서 뭐 한다 라고 하는 이 동사가 그 문장의 결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나는 어제 친구들과
라고 하고 이렇게 결론을 동사를 안 말해주면 문장의 결론이 나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동사는 우리가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전하는 이야기의 한 줄에 문장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어 언어는요 이 동작이요 특히 영어에서는 이 동작을 5가지의 특성을 가진 5가지의 어떤 분류를 하는데요. 그 5가지가 뭐냐면 이 동사라고 하는 친구들이 각각의 뒤에 행동에 따라서 이 동사를 당하는 대상들이 뒤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sleep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잔다라고 하는 행동은요, 우리가 뭐 여기는 앞에는 다 주어가 만약에 명사가 들어가면 주어가 되니까 이거는 뭐 알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형식에서는 늘 동사라고 하는 친구의 뒤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만 보는 건데 우리가 이 sleep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자다입니다. 그럼 잔다라고 하는 건 주인공이 그냥 혼자 하는 행동이잖아요. 뭐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이나 물건이나 사람이나 이런 명사들과 연관 관계를 짓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sleep이라고 하는 친구는 뒤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잔다 끝이에요. 근데 언제 자고 어디서 자고 어떻게 자고라고 하는 이런 부사들을 우리가 붙여줄 수가 있죠. 근데 이건 sleep뿐만 아니라 앞으로 설명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고 하는 이 4가지의 추가 정보들, 이걸 우리가 부사라고 하거든요. 이 부사들은 붙여도 되고 이 부사들은 얼마든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친구들이에요. 있으면 문장이 더 풍성해지고 정보가 정확해지고, 부사가 없으면 우리가 그냥 행동, 어쨌든 결론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문장에서 마침표를 이렇게 꽝 찍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1형식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형식 동사는 누가 한다? 혼자 한다. 주어 혼자. 그죠? 그 다음에 2형식 동사는 뭐냐면요, 2형식 동사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be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be라고 하는 친구는요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I am 혹은 he is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뒷말이 궁금해지죠. 왜냐하면 I am과 he is 라고 하는 건 I와 he가 어떤 상태야 라고 하는 걸 설명해주는 be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를 궁금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뒤에다가 우리가 보통 뭘 넣어주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형용사 혹은 부사라고 미안합니다. 형용사나 명사를 넣어서 우리가 여기 자리에다가 이 앞에 있는 애가 어떤 애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I am healthy, 나는 건강하다. I am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비동사는 앞에 있는 나와 있는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주는 단어가 필요해요. 형용사와 명사. 그리고 이 형용사와 명사가 이 be라고 하는 동사 뒤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얘를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I가 어떤 상태인데 he가 어떤 상태인데 우리가 그걸 보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있는 형용사와 명사를 우리는 보어라고 하고, 얘는 특히 주어 앞에 나와 있는 I나 he였던 아까 주어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이다 라고 하는 말로 부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친구가 있냐면요, like라고 하는 친구가 대표적이죠. 자, like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제가 써드릴게요. like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like라고 하는 좋아하다는요, 우리가 나는 좋아해 라고 하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뭘 좋아하는데? 너가 좋아하는 대상이 뭐야? 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궁금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뒤에다가 보통 뭘 넣어주냐면 좋아하는 대상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I like Susie, 나는 수지를 좋아해. 사람을 좋아하네요. 그죠? I like pizza, 나는 피자를 좋아해. 이런 거. 아니면 I like sugar, 나는 설탕을 좋아해. I like coke, 나는 콜라를 좋아해.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한 모든 것들은 다 명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like라고 하는 친구는 주인공이 좋아하는 대상,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행동을 도대체 누구를 좋아하는지라고 하는 을이라고 하는 친구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말에서. 그리고 이 친구를 우리가 좋아한다라는 행동의 목적이 된다라고 해서 목적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친구를 아까 이 친구를 2형식이라고 하는 반면에 이 친구는 이제 3형식. 드디어 주어가 주어 자신 이외의 다른 대상과, 대상이라는 건 명사죠. 다른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동사가 바로 이 3형식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형식 동사, 네 번째는 당연히 4형식이죠. 순서 따라 붙인 건데요. 이 4형식 동사는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그냥 단순히 어떤 여러 가지 동사들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give라고 하는 동사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는요 뒤에 2가지의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이런 순서대로 명사가 두 개씩이 필요해요. 우리가 얘를 둘 다 목적어라고 하고요. 이 두 자리에는 각각 다 똑같이 명사와 명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친구를 우리가 누구에게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형식 동사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주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동사들이에요. 가르쳐주다, 빌려주다, 건네주다, 보내주다, 부탁하다. 부탁하다도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가를 뭔가 해달라고 하다라고,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하다기 때문에 뭐 물어보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뭔가 의문을 던져주다, 뭐 질문을 던져주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다 주다 동사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도대체 항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에게 라고 하는 목적어가 필요해요. 목적어 1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주는 건데 라고 하는 실제적인 주는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목적어 1, 목적어 2라고 하고요. 얘를 조금 더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준다라고 하는 행동을 너에게 돈을 이라고 하면 너라고 하는 걸 진짜 너라는 대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걔를 누구한테 줘버리는 게 아니니까 얘는 받는 사람이야. 직접 주는 건 아니니까 간접 목적어야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돈을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적어주면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친구가 진짜로 준다라는 행동을 당하는 애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직접 목적어야 라고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사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꼭 지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번에 배울 가장 그 친구인데요. 자, 이 친구를 우리가 오형식 동사라고 하는데, 오형식 동사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이 동사가요 특이하게 단순히 얘를 이렇게 어떤 대상을 그냥 이렇게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이 대상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설명하는 말이 하나가 필요하게 돼요. 자,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make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make. 자, make라고 하는 친구는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가 보통 3형식으로 쓰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make는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뒤에 뭐가 오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데, 자, 이 친구는요 이렇게 한번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I make, 나는 만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him 이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make는 실제로 무언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죠, 그죠?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강철의 연금술사 아니잖아요, 그죠? 강철의 연금술사도 실패해가지고 여러 고생을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힘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오잉? 물음표가 뜨게 될 거예요. 근데 옆 뒤에 갑자기 형용사가 하나가 나옵니다. happy 이렇게요. 자, 그러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 해피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친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상태를 해피한 상태로 바꿔준다 라고 해서 우리가 주인공이 누군가의 상태를 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그 상태가 어떻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동사들, 즉 동사 뒤에 어떤 대상이 나오고 그 대상의 상태를 설명하는 이런 친구가 나오는 친구들을, 이런 행동들을 다 우리가 오형식 동사라고 하고요. 이 오형식 동사는요, 내가 무언가 상태를 바꾸거나 설명하는 목적어, 대상이 한 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상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아까 우리가 상태를 설명해주는 친구를 보어라 했고,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나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요 위에 있는 이 형식의 보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단 이 위형식은 우리가 주어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였다면 이 오형식에 있는 친구는 주어, 봐보세요. 해피는 내가 행복한 건가요? 아니죠. 일로 가기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 앞에 있는 힘이라고 하는 친구, 요 앞에 있는 이 친구가 목적어 자리에 있죠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구나 라고 해서 목적격 보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될 이 문법은 바로 이 오형식
동사들의 쓰임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렇게 우리가 뒤에 어떤 목적어, 명사인 어떤 대상 한 명과 그 대상의 상태를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이 두 칸이 다 채워져야 우리가 요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칸들이 다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럼 이런 동사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각각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자, 그럼 책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래서 My pet makes me happy. 나의 애완동물은 만든다. 나를 만든다. 내 애완동물이 나를 조립하진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빨리 이 make라고 하는 게 그냥 무언가를 만든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는 어떻게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happy라고 하는 친구 하나 더 나와 있고, 그럼 우리는 빨리 해석을 바꿔서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 행복하게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To keep. 자, 유지하기를 원하니? Your shoes.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너의 신발을 뺏기지 않고 뭔가 보호하다, 유지하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건데, 그런 말이 평소에 우리가 쓰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뒤에 clean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어요. 왜 형용사가 혼자 둥둥 떠다니지? 비동사 뒤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shoes의 상태를 clean한 상태로 keep, 유지한다. 이 keep이 필요한 구성 요소인 목적 보어구나 라고 이렇게 같이 이어서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보어, 목적 보어 자리, 목적어를 꾸며주는 보어 자리에 우리가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명사와 형용사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명사를 쓰는 친구와 형용사를 쓰는 친구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명사로 쓰는 친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바로 이 call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call은 우리가 전화를 하다 혹은 누군가를 부르다, 야야야 일로 와봐, he called me, 그가 나를 불렀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건데요. 이때는 우리가 뒤에 me, he called me나 아니면은 he called his friend, 그의 친구를에게 전화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주어가 상호작용하는 명사 하나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 하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목적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명식으로 쓰인 건데, 갑자기 he calls his girlfriend princess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의 여자친구인 공주를 부른다가 아니고요, 그의 여자친구를 부르는데 그 여자친구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princess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이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people consider him a genius. consider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고민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썼죠. 근데 이 consider의 가장 원래 원초적인 뜻은 think, 생각하다예요. 그래서 생각하다이기 때문에 이 consider는 think of라고 하는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뜻을 가지게 됩니다. think와 think of는 좀 다른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시간 있을 때 알아보고요. consider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래서 여기서는 him,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고려한다? 그를 고민하고 있다? 이상하죠. 힘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행동을 고민해야죠. 할까 말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을 보자마자 뒤에 이 사람이 genius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를 genius라고 생각한다. 고민한다는 건 결국 머릿속으로 돌려본다는 거니까 이게 생각하다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명사가 나온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elect는 우리가 선출하다, 뭔가를 뽑다예요. 선거에서. 그래서 벨라를 뽑았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뒤에 class president라는 목적어가 나왔어요. 명사가 하나 더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명사가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해석을 벨라에서 끊어버리면 class president라고 하는 건 해석할 여지가 없죠. 그들은 선출했다, 벨라를. 끝. 근데 반장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이게 문장이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죠? 그럼 마침표가 여기 찍혀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우리가 벨라를 반장으로 선출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keep. 자, keep은 우리가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keep talking 이렇게 얘기하면은 talking 하고 있는 걸 계속 유지해봐. 그러니까 그 행동을 유지해봐, 하고 있던 거니까 계속 얘기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keep은 ing를 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keep it 이렇게 됐어요. 그것을 유지한다? 근데 뒤에 명사가 하나 더 나왔죠? 그럼 우리가 얘를 비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make는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는 친구입니다. 근데 make his son a better person 이렇게 나왔어요. 자, make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make 뒤에 내가 만드는 대상만, 무엇을만 넣어줄 수 있고, make 뒤에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우리가 아까 봤던 4형식으로 혹은 make 뒤에 누구를 어떻게 라고 하는 5형식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친구를 쓸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뒤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뜻을 잘 파악해 줘야 돼요. 그녀는 노력한다 만들려고 그의 아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자, 우리가 예를요. 일단 그의 아들을이라고 하는 3형식에서 끊으면 얘가 우리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인가 라고 해서 그의 아들에게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 준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누구에게 무엇을이라는 건 반드시 준다라고 동사가 해석이 돼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 준다? 이건 이상한데? 그치? 여기에 차라리 쿠키라고 들어갔으면 쿠키즈라고 들어갔으면 아들에게 쿠키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쓸 수 있는데 얘는 더 나은 사람이 아들이구나. 아들을 꾸며주는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의 아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 노력한다. 이렇게 한 번에 해석해 주는 거예요. name은요. 우리가 이름이라는 명사였죠. 이 친구를 동사로 쓰면 이름 붙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강아지를 보보라고 이름 붙였어. 이런 식으로 두 덩어리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는 친구들 볼까요? 형용사를 쓰는 친구들. 자, consider. 아까 consider 고민하다였죠. 그 정보를 고민하다가 아니고요. 그 정보를 하고 뒤에 보면 이 정보를 꾸며주는 말이 나옵니다. useful. 그죠? 유용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 여긴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생각한다, think와 똑같고요. We found him smart. 선생님 find는 찾다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찾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찾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버리면 found him. 우리는 그를 찾았다. 그러고서 smart는 똑똑한 하면 뭐 똑똑한 그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found가 이 smart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았다. 발견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find는 원래 찾다가 아니라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찾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look for이라고 하는 수색하다라는 느낌의 look for이 있고요. find는 그냥 발견하다예요. 모르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걸 발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다, 알게 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똑똑하다는 걸 알게 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My father kept beer cold. 자, 마찬가지죠. beer를 cold하게. Don't leave. 이번엔 명령문이 나왔어요. 주어 없이. 그래서 leave는 원래 떠나다, 남겨두다인데 아이를 남겨두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alon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럼 아이를 혼자 남겨두지 마세요. 누구를 어떻게 남겨두다 라는 뜻이 되고요. 자, made는 선생님 아까 make는 어떻게 썼었죠? 누구를 무엇으로 만들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자, 선생님 여기에 뭐가 나왔죠? frightened. 겁먹은 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make는 여기에 명사도 들어가도 되고 형용사도 들어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겁먹게 무섭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think도 마찬가지입니다. think도 우리가 아까 consider와 똑같은 뜻이라 그랬죠. 얘네 둘이. 그죠? think of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Your brother brave. 너의 오빠를 생각하니가 아니고요. 오빠를 뭐하러 생각해요. 그죠? 너의 오빠를 용감하다고 그렇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make라는 친구는 또 이렇게 명사와 형용사 말고 이렇게 동사를 쓰게 되면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다라고 이렇게 얘가 이번에는 단순한 happy나 이런 better person 같은 그런 명사 형용사가 아니라 어떤 얘의 행동을 설명하는 단어를 이렇게 보어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여기에 신기하게 동사 원형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신기한 이유는 왜요? 우리가 한 문장에는 동사가 반드시 행동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결론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마치 동사가 하나 더 나온 것처럼 동사 원형을 넣어준다는 게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누가 뭘 하도록 시킨다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사역동사, 시킬사, 일역 이라고 해서 일을 시키는 동사라고 해서 사역동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make는 누구를 어떻게 만들다 해서 누구를 뭐 하도록 만들다, 시키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쓰임까지 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하나만 짚고 문법 강의를 마치겠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영작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다음 네모 안에 있는 박스에 있는 요 문장을 영작해 보세요 라고 하고서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나는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만들 수 있어. make. make는 내가 배웠어. 그녀를 누구를 어떻게라고 이렇게 뒤에 써줘야 돼. 순서를 지키는 거니까 I make. 근데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can make 이렇게 써놓고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her 그다음에 행복하게 happily.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자, 왜 뭐가 틀렸냐?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이 행복하게가 부사적인 느낌이니까 happy라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인데 여러분들 이건 한글과 영어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영어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둘이가 다른데 이거를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나는 차이점인데요. 여러분 happy는 부사입니다. 그러면 이 happy라고 하는 친구는 부사는 명사 즉 어떤 대상이나 사물의 상태가 아니라 동사, 행동의 상태를 꾸며주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 갑자기 내가 여기서는 happy가 her의 상태를 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happy가 her의 상태를 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장의 구성 요소가 주인공,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그녀라고 하는 목적어 끝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녀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내가 신이 됩니다. 갑자기. 근데 심지어 내가 그 만든다는 행동을 어떻게 하면서 만들 수 있다? 행복하게 하하하하 웃으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호호 자,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호호라고 하면서 그녀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찰흙으로 만드는 건가 이런 식으로 룰루랄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반드시 이거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반드시 happy가 아니라 happy 뭘 넣어줘야 된다고요? happy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된다? 나는 만들 수 있어. 그녀를 행복하게. 이렇게 happy가 돼야 형용사가 비로소 형용사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her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얘를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 나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근데 보시면 어때요? 행복하게 만드는 이게 만들 수 있어를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꾸밉니까? 그녀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로 행복하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글이 가지고 있는 예외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단어에 익숙해지시기만 하면 금방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과의 문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